네, 한 주를 그리고 한 달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항영의 딱 이거,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또 2월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이제 네. 3월을 준비해야 될 텐데 3월의 가장 주된 이슈로 중국 양회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양회 이번 주부터 참 많이 듣고 있는데 정확히 이게 뭔지부터 알고 가죠.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말할 때마다 1년만 했는데 이거 헷갈리기 위해서 하시는데요. 양회니까 일단 두 가지의 모임이 있다라고 일단 크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쉽게. 네, 정협과 전인대인데요. 정협? 정협, 전인대 이것도 사람 이름 갖고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협은 뭐냐면요. 정치협상회의입니다. 정확히 줄임말이요. 정치협상회의. 그러니까 최고의 뭐 자문기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3월 3일 날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표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인대라는 건 전국인민대표회의고요. 우리가 네. 국회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고의 정책 결정 기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전인대를 통해서 1년간 나아갈 방향과 주요 의제를 결정하는 하여튼 중국 공산당 국가 아닙니까? 네. 최고의 의사 결정 기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전인대가 이번에는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들 강조를 해요. 네. 전인대가 중요하다. 결국 최고 정책 결정 기구니까 뭔가 기다리고 있는 정책 결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뭔가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전인대에서 이번에 이제 기대되는 거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작년보다요. 대여섯 가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걸 좀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펀더멘탈이 부진하고 이제 우리 설날 전이었죠. 중국을 보면 출절 전에 이제 지준율이 한번 인하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얘기할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진핑이 집권한 지 3년 차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 집권 체제가 강화되면서 또 한편으로 나눈 것은 반부의 정책이 작년에 엄청 강했는데 맞아요. 상대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고급술 판매도 좀 줄어들고 좀 명품 소비 뭐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전체적으로 위축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도 관심 사항입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뉴노멀 신창타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중국 정부가 어떻게 이런 신창타의 시대에서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아무리 중고속 성장이지만 중국이 어떻게 그레이트 차이나 일국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관심이겠고요. 네. 또 하나 앞서 말씀드렸던 시진핑 하면 이미지가 개혁이거든요. 맞아요. 3년 차에서 어떻게 또 구체화되면서 서로 같이 잘 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중국은 또 이제 5년마다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12차 5개년 계획이 올해 마무리되는 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일단 크게 이제 관심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번에 전인대가 중요한 것은 작년 12월부터 해서 우리나라 분들도 이제 중국 주식 마음대로 사잖아요. 후강통이 열렸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중국에 대한 외군에 관심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외군에 관련된 정책, 특히 엊그저께 후강통에서도 공매도 허용한다면서 또 급락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전반적인 그런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올지도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시장이 열린 만큼 이번 전인대 정협, 한마디로 양회는 더욱더 중요한 이벤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목해야겠죠. 그럼 올해 이 양회에서 우리 시장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한번 짚어보죠. 어떤 이슈가 좀 중요하게 떠오릅니까? 앞서 제가 신창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뉴노멀의 새로운 어떤 시대상 이런 것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경제 발달과 묶을 수 있느냐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광역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징진지 프로젝트. 국경천진 허베인데요. 국경천진 약간 잘 사고 허베이 약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결하는 거가 되겠고요. 장강 경제 통합권인데 장강이란 거는 그냥 한자로 안 써 있는데 긴 장자에 강자입니다. 그래서 긴 강이 지도 좀 아시는 지리 좀 아시는 분은 이게 상해부터 해갖고요. 남쪽 서쪽에 다 아우러진 엄청 긴 강이거든요. 거기를 하나에 큰 묶겠다. 우리나라를 보면 뭐야 낙동강 벨트? 그렇죠. 뭐 그런 건데. 그런 강 따라 좀 묶겠다 경제권을. 규모가 좀 길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1도 1로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발음이 정확해야 되더라고요. 발음이요? 네, 1대1로가 1대1로 이러면서 약간 성조를 살려줘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강조하시더라고요. 디테일이 있는 여자분이시네요. 이 1대1로 정책, 그리고 장강 경제, 그리고 징진지 프로젝트. 근데 이렇게만 던져주시면 좀 실망스러워요.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시나요? 그냥 뭔지부터, 왜 중요한지 좀 꼼꼼히 짚어주시죠. 네, 하나씩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징진지 프로젝트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3개 지역을 아우르는 메가시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화면 보시면 이게 징진지거든요. 국경천진 허베이성을 아우르면서 크게 한 묶음으로 가겠다는 얘기 하니까 쉽게 해서 이 면적이 한 2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감이 없죠. 전혀 안 오죠. 대충 몇 평도 모르는데 잘 안 나오잖아. 이게 보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은 한반도의 전체 면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인구는 무려 1억 5천만 명.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비교도 안 거죠. 되죠. 네. 근데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일일 생활권도 묻고 허베이도 같이 잘 살고 하자. 이런, 그러니까 같이 잘 살면 도시화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다 이제 공해가 문제가 많으니까 환경도 잘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교통이라든가 도시화, 그리고 환경이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장강경제통합권은 앞서 말씀드렸던 장강 지역에 이거 보세요. 이거 엄청 큰 땅덩어리잖아요. 네. 이게 보면 우리나라의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상해를 포함해서 중심으로 쫙 같이 잘 살게 하겠다는 것이 장강경제통합권이 되겠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1대1로 경제지구가 되겠습니다. 1대1로는 별도 그래프를 또 하나 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발음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1대1로. 1대1로인데요. 여기서 1대라는 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실크로드 경제벨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안부터 해서 네덜란드에서 베네치아까지 가잖아요. 이게 보면 21세기판 실크로드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세계로 다 뻗어 나갈 네, 거네요. 그래서 기차도 들어가고 이번에 시안에서 스페인까지 기차 이번에 지금 발표했거든요. 네. 그런 게 타고 가는 거가 되겠고요. 앞서 말씀 1로 있죠. 1로는 해상으로. 해상에 그러니까 남동쪽으로 해서 인도, 인대양, 인도까지 지나가서 나이로비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게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까지 아우르는 거거든요. 이게 1로. 그러니까 신실크로드 이제 바다로 가는 해상 실크로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이제 장보고 네. 그런 건데 규모가 우리보다는 조금 더 크죠. 네, 그래서 이러면서 하는 것이 이거는 한 묶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중국이 21세기판 중화사상의 가운데 중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계 중심이 자기네가 되겠다는 걸 강력히 보여주는 것이고 이 1대1로가 지금 시진핑의 가장 제일 많이 쓰는 화두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1대1로 원벨트 원로드입니다. 이렇게 하나로 모든 걸 갈 수 있게끔 본인들이 만들어서 경제 진출을 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중요한 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일 것 같아요. 이들이 네. 이렇게 뻗어나간다면 우리가 얻어내는 수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겠죠. 근데 이제 크게 보면 중국에 앞서 이런 것들이 같이 잘 살고 하고 도시화가 들어가고 네. 있고요. SOC 투자 뭐 당연히 들어가겠는데요. 도시화만 보더라도요. 대한민국의 그 도시 수준에 비하면 어느 정도냐면 물론 이제 상해 이런 것들 보면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의리의리한 건물 많잖아요. 네. 국경도 일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나라는 거의 막 5년 차, 10년 차밖에 안 되는데 저 이쪽 서부 쪽, 이쪽 중서부 쪽은요. 네. 우리나라 멀기 때문에 전체 평균으로 보면 70년대 중반입니다. 도시화가. 아직까지. 예, 그러니까 아직 7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97%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도시화가 되면서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고 그것과 관련된 정책이 많이 나올 수밖에 네. 없다는 거 그러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 당연히 SOC 투자. 일일 생활권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에요. 네. 뭐 일일 생활권인데 고속버스 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속 전철 이런 거 그렇게 가시면 되겠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소비화 확대되는 관련 주식이 있습니다. 중국 주식 직접 하시는 분들은요. SOC 관련 주식, 뭐 제가 봤을 땐 탑이가 되겠고요. 중국 내에 상장돼 있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후광통 하시는 분들요. 한국에서는 중국 소비와 관련된 주식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는 건 이제 얘기가 안 되고요. 중국 안에서 소비. 예, 뭐 한국에서 사겠지만 이제 익숙해지면 중국에서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가 매장을 확보하고 있거나 영업력이 탄탄한 그런 기업들. 그리고 세 번째가 SOC 투자 사업에 혹시라도 참여할 수 있나? 그런 어저께 뭐 건설 좀 올랐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 건설주가 어제 좀 크게 올랐습니다. 네. 뭐 제2의 중동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중국발 SOC 투자에 따른 수혜를 본다면 건설사들 수혜 입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이게 보면 어저께 좀 올라간 이유는요. 한국이 여태까지는 제3국에서 외국에서 쌓은 실적이 인정을 못 받았어요. 중국에서요? 네, 그래서 경험, 레퍼런스를 못 받은 건데요. 이번에 그걸 인정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면허는 딸 수 있게 됐는데 관시라고 아시죠? 관시, 네. 미생에 나왔었던.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 사업하려면 관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비장벽 같은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잘할 수 있냐는 것이고요. 또 하나 변수는 이번에 국영사업에, 관공사업에는 개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죠. 관시를 통하면 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직까지 단기간에는 좀 그렇게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는 것도 이런 주장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국 양회 실컷 얘기했는데 결국 국내에서 수혜보는 종목이 없다라면 투자자분들에게 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뭐 맨날 그 주식을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중국 관련 좀 몇 개 아는 게 있는데 이거 네. 방송의 성격이 맞지 않으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한국에 관련된 주식은 굳이 따지자면 오히려 소비와 관련된 주식이 맞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양회 이제 바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적 결정, 또 정책 결정도 많이 남아있는 만큼 그 이벤트 하나씩 체크하시고요. 국내에서는 역시 중국 소비 관련주에 여전히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영영의 딱 이거, 이영영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